비가 그친 현장은 그야말로 물바다다. 한 삽을 퍼올렸을 뿐이지만 구덩이에는 이내 물이 들어찬다. 지하 공사에 있어서 물은 최대의 적. 땅속 물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완성된 토목 구조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높고 우리가 한 3m에서 4m 정도 팠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토목 공사는 대부분이 이 물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섬들로 이뤄진 나라 싱가포르. 비가 오지 않아도 땅속은 언제나 물에 젖어 있다. 현장의 땅속 흙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해성 점토층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의 건설 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2004년 4월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장에서 지중연속벽 붕괴 사건이 발생했다. 4명의 인명사고와 6차선 고속도로까지 무너져 내린 대형 참사. 결국은 그 지반 조사가 불충분해가지고 지준 연속벽이 충분히 근입되지 않아서 토합을 지탱을 해줄 수 없는 상태로 시공을 하다가 깊이 파들어가니까 그 토합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싱가포르의 안전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9.11 또 다른 현장. 이곳에서는 완성된 지중 연속벽과 지반 구조물의 규모를 엿볼 수 있다. 물 한 방울 셀 틈 없는 현장의 지중 연속벽과 지반 안정화 공사는 수없이 내리는 비와 지하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독특한 디자인과 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싱가포르의 마천루는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여기에는 돈보다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우선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원칙이 숨어 있다. Our tender evaluation criteria is a two-envelope system where we will evaluate the technical proposal first, the quality of technical proposals before we look at the pricing. In SsangYong submissions, I think what really come across is the technical proposal for staging of the work. For example, the Tempe road diversion, the canal alignment. I think that play a big part and in the swing as to how good compared to your competitor. 국내 건설사가 진행 중인 도심 2기 지하철 921 공부. 싱가포르의 남북을 관통하는 부키티말 로드는 싱가포르에서도 가장 혼잡한 구간이다. 그리고 공사 구간을 가로지르는 로처 수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이곳은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에서도 마의 구간으로 꼽힌다. 여기 여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거장이 첫 번째는 이제 수로 밑에 건설돼야 되는 난점이 있고요. 그 수로를 이설해야 되는 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곳 지형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부키티마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말레이시아까지 통하고 있고 싱가포르로 통하는 주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죠. 해서 교통량도 많고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적정한 공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공법이 많이 지금 적용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터널 공법이 총동원됐다. 첫 번째, 리틀 인디아 역 구간은 나틈 공법이, 중간 구간에서는 개착식 공법, 마지막으로 로처역 주변 293m 구간은 실드 TBM 공법이 적용된다. 구역별 맞춤 터널 공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각 구간의 지반 구조 때문이다. 지중 연속벽 공사가 진행되기 한 달 전, 9.11 공구 전반에 걸쳐 지반 조사가 진행됐다. 뒤에 보시는 그 시추 장비를 이용해서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m 굴착 후에 30cm의 샘플링 작업과 그다음에 지반의 굵기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 관입 시험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반 조사는 토목 구조물을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미리 기초 지반의 성질을 알아보는 일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관입 시험은 무게 64kg의 해머를 76c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지반의 단단함을 측정한다.
이때 30cm를 밀어넣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N값으로 표기하는데 N값이 클수록 단단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뻘과 같은 진흙의 N값은 0, N값이 50을 넘어서면 암반과 같은 단단한 집안이라 할 수 있다. 표준 관입과 동시에 30cm의 샘플도 얻는다. 한 지점에서 채취되는 샘플의 수는 집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샘플링된 토양과 암반의 성질을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집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요것이 그 로처 역사 그 표준 관입 시험과 그다음에 소일 샘플링을 했을 때 채취된 시료들이 되겠습니다. 상부로부터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그 해성 점토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해성 점토층이 이 로처 역사 주변 같은 경우는 좀 20m 정도의 좀 깊은 두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 만져봐도 되나요? 예, 뭐냐? 점토입니다. 점토고 좀 점성이 강한 점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성 점토층이 구조물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 해성 점토 같은 경우 삼축, 압축 실험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름 5cm, 길이 10cm의 샘플에 고무막을 씌운 후 유리관에 넣고 물을 채운다. 이때 위와 아래, 측면의 물에서 일정 압력이 가해지는데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의 압력값으로 점토층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해성 점토층과 퇴적층의 압축 강도를 측정해 본 결과 해성 점토층의 압축 강도는 18kPa에 불과했다. 에너지 제로의 집안 상태. 이대로라면 버텨낼 구조물이 없다. 정확한 집안 조사를 위해 140여 번의 표준 관입 시험이 진행됐다. 그 결과 광범위한 해성 점토층과 집치만한 바위가 숨어있는 FCBB층, 퇴적층과 암반층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복잡한 집안 구조를 갖게 된 데는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해온 간척 사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싱가포르 정부에게 지하 교통망 구축은 또 하나의 숙제다. 그리고 그 숙제를 푸는 해답의 하나가 도심 지하철 921 공구 리틀 인디아역 구간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구간이 리틀 인디아 역사를 지금 시공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구간이 기존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밑을 저희가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나툼 터널이라고 하는 보험공법을 써가지고 하는 터널 공법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곳에 나툼 공법이 적용된 이유는 비교적 단단한 암반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널의 끝, 로보팔을 길게 뻗은 중장비가 선봉에 섰다. 터널 벽면에 구멍을 뚫는 이 장비의 이름은 점보드릴. 점보드릴은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자리와 길이로 화약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다. 화약은 나툼 공법을 대표하는 재료다. 발파를 통해 터널을 굴착해가는 나툼 공법은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터널 공법이기도 하다. 둘, 하나, 발파. 8단계의 시간차를 두고 폭발하는 화약. 폭발과 동시에 터널 안은 순식간에 먼지로 가득 찬다. 대형 폭발에도 불구하고 발팟이 지상에서의 소음과 진동 정도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저진동 발파 덕분에 지상의 사람들은 폭발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발파가 이뤄진 지점에 약 1m의 터널이 새롭게 뚫렸다. 공사비와 효과 면에서 효율적으로 인정받는 나툼 공법.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도심에서는 발파 작업이 금지돼 있다. 대부분이 연약 집안이다 보니
작은 진동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비발파 나틈 공법이다. 터널 굴착 전 지붕에 관을 삽입해 집안을 안정화시킨 후 드릴을 이용해 굴착면을 파내는 방법이다. 비발파 나틈 공법은 진동이 거의 없고 안전하지만 발파할 때에 비해 터널 굴진 속도는 많이 떨어진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파내야 하는 터널 공사. 작업이 어려운 만큼 공사 기간은 길어지고 공사비도 늘 수밖에 없다. 발파나 기계 굴착이 완료된 후에는 혼합된 시멘트를 뿌려준다. 시멘트를 분무기처럼 뿜어주는 쇼크리트는 원격 조정에 의해 자동으로 분사되면서 터널 표면을 안정시킨다. 쇼크리트를 마지막으로 나틈 터널 굴착의 한 단계가 마무리된다. 지상의 고층 빌딩,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의 물결. 점점 복잡해지는 도심 지하철 공사는 이제 하나의 공법만을 용납하지 않는다. 10차선 도로와 수로, 연약 지반을 이겨야 하는 싱가포르 92109의 경우 공사 여건은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 그 단일 지하철 역사상 가장 큰 공사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공법을,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제시된 공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사를 공기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터프하기도 하지 않은 현장에 독특한 모양의 장비가 등장했다. 마치 톱날처럼 생긴 대형 바퀴 2개가 달린 이 장비의 이름은 BC 커터. 키가 28m에 달하는 이 장비는 지중 연속벽 전용 굴착기다. 2개의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좁고 깊은 구멍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이 지하 연속벽을 설치를 하면은 좀 더 이제 강한 강성을 가지고 벽체 자체를 이제 수밀성을 가지고 좀 더 깊은 심도를 팔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하에 말 그대로 이제 지하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거죠. D월이라 불리는 지중 연속벽은 집안의 상태에 따라 그 크기와 깊이가 결정된다. 집안이 불안정하고 연약한 싱가포르에서는 최소 40m에서 최대 60m의 깊이의 지중 연속벽을 지하터널 전 구간에 설치한다. 하지만 무작정 벽을 세운다고 집안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굴착과 동시에 구덩이에는 붉은 물이 가득 차오른다. 물의 깊이는 운전석의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조절되는데 BC 커터의 움직임에 따라 오르내리는 이 붉은 액체에 지중 연속벽 D월의 과학이 숨어 있다. 저희가 이제 요 흙막이를 하기 위해서는 D월 공정을 하는데 요 흙이 밀려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정액으로서 벤토나이트 용액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안정액 벤토나이트 관리가 저희 이 D월 공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점토 물질인 벤토나이트는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크기로 나눈 수조 안에 한쪽에는 흙을 채워넣고 다른 한쪽에는 동일한 양의 물을 넣는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균형을 이룬 2개의 공간. 칸막이를 치우는 것과 동시에 흙은 물이 있는 쪽으로 무너져 버린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물 대신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넣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칸막이를 제거해도 두 벽 사이의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1kg에 달하는 벽돌을 쌓아 올려도 흔들림 없는 흙벽. 벤토나이트 안정액과 흙벽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건설 현장의 흙벽은 대부분 물을 머금고 있다. 물은 흙 입자를 헐겁게 하고 여기에 토합까지 가해지면 흙벽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때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넣어주면 벤토나이트가 흙 알갱이에 달라붙으면서 주변의 물을 흡수해 스스로 팽창한다.
굴착면에 일종의 코팅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물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반대로 안쪽에 있는 벤토나이트 자체가 팽창하면서 또는 수압보다 약간 큰 압력을 벽체에 작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밀려 들어오려고 하는 토합을 벤토나이트 자체가 가진 팽창력과 그 수압의 형태로 평형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00% 평형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평형을 이루어짐으로써 벽체 자체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하지만 벤토나이트 안정액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엄청난 토압을 견디며 토목 구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단단한 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중 연속벽에 사용되는 철근은 일반 철근에 비해 3배 이상 더 굵다. 강화 철근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철근 구조물이 지중 연속벽이 세워질 자리로 운반된다. 단단한 지지 기반을 찾기 힘든 싱가포르에서는 지중 연속벽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지중 연속벽 하나의 깊이는 무려 60m. 하나의 지중 연속벽을 만들기 위해 40톤의 철근이 필요하다. (60m의) 철근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자리,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된다.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콘크리트의 양은 무려 레미콘 20여 대 분량. 엄청난 물량과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흙막이 공사에만 600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하나하나 만들어진 지중 연속벽은 공사가 진행되는 전 구간에 세워진다. 지중 연속벽 하나의 크기만도 높이 60m, 폭 6.5m, 두께 1.2m. 지하철 구간을 따라 20층 높이의 빌딩이 벽을 이뤄 들어서는 셈이다. 철옹성과 같은 지중 연속벽을 기반으로 2개의 지하철 역사와 1.065km의 터널이 만들어진다. 싱가포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부키티말 로드 1.065km 구간. 싱가포르 도심 지하철 2단계 공구 가운데 가장 짧은 구간이지만 공사비는 무려 7천억 원에 달한다.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상 최악의 조건을 안고 있는 도심 지하철 921 공구. 단 1.065km를 뚫기 위해 현지 전문가와 토목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17개월간의 설계 변경. 수천 장의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결국 마의 구간을 뚫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다. 기존의 설계도는 평면에 그려지다 보니 설계상의 오류가 종종 발견됐다. 싱가포르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면 설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에 공정의 효율성까지 생각하는 3차원 설계도 BIM 시스템이 도입됐다. BIM이라는 것은 일단 그 약자를 살펴보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차원으로 진행되던 프로세스를 3차원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대상 구조물이나 어떤 건설 프로젝트를 단순히 3차원으로 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차원 모델링에다가 각종 정보를 다 포함시켜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현재 9.1공구의 공사 진척률은 13%. 그러나 BIM 시스템을 통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BIM 시스템은 보다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도심 공사장에서 그 역량을 발휘한다. 복잡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과 같은 대형 장비가 자리할 위치, 자재 운반 시 충돌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작업자들의 동선은 안전한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현장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해외 건설 공사의 경우 BIM 기법을 도입한 3D 설계 입찰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BIM 설계도로 살펴본 리틀 인디아역 구간. 기존 지하철과 새로 만들어질 터널이 교차하는 지점의 차이가 고작 3m에 불과하다. 과연 설계도처럼 공사가 가능할까? 우리는 그 답을 서울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찾을 수 있다. 지하 역사로 들어서자 시원하게 트인 아치형의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천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15cm요? 네. 아, 몰랐어요. 1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여기 위로요? 네. 무서워요. 섬찟한데요? 15cm 가능해요, 그게? 천장의 가장 높은 지점. 그 위에는 3호선 지하철이 달리고 있다. 3호선 지하철 터널과 9호선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의 차이는 고작 15cm에 불과하다.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공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신공법이다. 저희가 TRCM과 CAM이라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공법이 존재는 합니다만은 그 콤비네이션 메소드를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15cm 하부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15cm 하부에 저희가 그 캠 공법을 적용해서 고속터미널 정거장을 시공을 완료를 했고요. 아마 앞으로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내외에서 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 공사는 아마 존재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와 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고속터미널역 주변. 오래된 지하상 가래로 3, 7, 9호선 등 3개 지하철이 만나다 보니 개착 공법이나 실드 공법과 같은 일반적인 터널 공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대안은 기존의 TRCM 공법과 CAM 공법을 동시에 접목한 신공법이었다. 두 공법 모두 강관을 이용해 지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만들어지는 터널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TRCM 공법으로 지하 4곳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 CAM 공법으로 아치형의 대단면 터널을 시공해 연결한다. 그렇다면 지름 2.5m에 달하는 대형 강관을 어떻게 흙 속으로 밀어넣는 것일까?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 현장. 기존 전철이 지나는 3m 아래로 TRCM 공법을 이용한 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강관을 벽 속으로 밀어넣는 힘은 1000톤에 가까운 유압이다. 엄청난 압력을 버텨내기 위해 반대편에는 반력벽이 세워진다. 집안이 불안정하거나 지지물이 부족할 때 쓰이는 강관 추진법. 2, 3m 단위로 잘린 강관을 하나 밀어넣을 때마다 굴착과 측량, 용접이 반복된다. 점점 복잡해지는 지하 세계. 그만큼 토목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지금 그 도심지에서 지하철을 한다든지 지중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예전보다는 지중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지중해 시설물도 많이 들어서고 지하철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9호선까지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다른 또 지하철이라든지 뭐가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그 밑을 관통해야 됩니다. 이 밑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이라든지 지하철 구조물의 지장에 아무 이상이 없게끔 하면서 지중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예전 공법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끔 신공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강관 제조에 쓰이는 철판은 두께 3cm의 강화 철판. 손가락보다 두꺼운 철판이 롤러에 감기자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이 만들어진다. 철판이 두꺼운 만큼 강관을 원형으로 붙이는 용접은 일반 산소 용접이 아닌 전기 용접을 한다. 특수 용접 재료를 이용하는 서브마지드 아크 용접은 재료가 녹으면서 철판을 더욱 단단히 붙여주기 때문에 이음부의 완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강도 시험 결과 철판은
22톤의 무게도 버틸 만큼 뛰어난 강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강간으로 쓰는 것이 보통 인장 강도가 한 41 이상 내지 한 49 정도 나오거든요. 구조용 아변 강제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 토압에 의해서 유압에 밀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싱가포르 921 공구에서 주변 여건이 가장 여유로운 구간. 이곳에서는 개착식 공법을 이용한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해진 구간만큼 땅을 파서 터널을 설치하는 개착식 공법은 가장 오래된 지하철 터널 공법이다. 비교적 간단한 공법이지만 터널의 모든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양쪽의 흙벽을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약 지반인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착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이중빔 구조물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다른 공법에 비해 공사 시간이 짧고 공사비는 경제적이지만 연약 지반이 심각한 싱가포르에서는 지반 공사와 흙막이 공사가 유독 까다롭다. 작업자들의 허리 높이까지 서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연약 지반을 버텨낼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다. 아시아 최대의 자유무역 도시 싱가포르. 세계의 물류가 모이는 싱가포르에 있어 교통 인프라는 혈관과도 같다. 그리고 도시의 막힌 혈관을 뚫을 심장부에 921 공구가 있다. 부키티말 로드의 마지막 구간 로처역에서는 또 다른 터널 공법이 적용된다. 로처 정거장 뒤로 보이는 구간이 다운타운 라인 1과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위에 지상 교통도 처리할 수 없고 나툼으로 하기에는 지반도 안 좋고 하는 300m 구간을 TBM 장비를 이용해서 쉴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터널 공법 쉴드 TBM. 그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강 하저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하 50m 아래. 거대한 장비가 터널을 막고 서 있다. 직경 8m, 무게 650톤에 달하는 쉴드 TBM이다. 운전을 시작하자 TBM의 머리가 회전하면서 토사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굴착된 흙과 암석은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뒤쪽으로 배출되는데 쉴드 TBM이 하루에 굴착할 수 있는 길이는 10여 미터. 첨단 터널링 기계인 쉴드 TBM은 굴착과 지반 안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최근 가장 각광받는 공법이다. 쉴드 TBM 앞면에는 여러 개의 커터기가 붙어 있다. 각각의 커터기가 회전을 하면서 굴착면의 암석과 흙을 긁어내고 이때 떨어져 나온 흙은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뒤쪽으로 배출된다. TBM의 고강도 날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무려 5톤의 암석이 부서진다. 쉴드 TBM이 잠시 작동을 멈춘 시간. TBM의 헤드가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나이테 모양의 흔적이 나타났다. 쉴드 TBM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 36개의 둥근 나이테는 36개의 커터가 부지런히 움직인 흔적이다. 아웃카타가 그러는데 아웃카타가 29분까지 있어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던 TBM이 멈추는 시간은 커터를 갈아 끼울 때뿐이다. 흙을 파내지 못하고 겉돌던 커터가 제거됐다. 커터널과 커터널 사이에 토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점성이 강한 토사가 나오면서 묻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야 될 카타가 회전을 못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편마모가 생기게 됩니다. 지름 50cm의 커터날은 20mm 이상 마모되면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날 하나의 무게는 200kg, 가격은 200만 원이나 된다. 커튼날 교체 작업은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커터날을 단 쉴드 TBM이 다시 힘차게 돌아간다. 날카로운 커터가 긁어낸 토사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터널 입구까지 옮겨진다. 굳이 사람이 실어 나를 필요 없이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지상의 토사 저장 장치까지 운반된다. 오랜 세월 수십 미터 땅속에 숨겨졌던 흙은 이렇게 세상 밖으로 탈출한다. 어둠의 공간 터널. 쉴드 TBM은 암흑 속의 벽만을 바라보며 터널을 뚫는다. 과연 터널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있을까? 쉴드 TBM이 정해진 노선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동 측량 시스템이다. 실드 장비가 굴진을 하게 되면 이 측량 시스템에서는 3분에 한 번씩 장비의 현 위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메인 컴퓨터에서는 그 전송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계획된 노선과 현재 위치의 실드 장비의 오차를 운전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검토된 데이터를 보고 좌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상향으로 가야 될지 하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어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가하던 터널 안으로 작업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간다. 터널 벽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세그먼트라는 이 콘크리트 조각은 쉴드 TBM 공법의 핵심 요소. 쉴드 TBM이 굴진하고 난 자리에 붙일 터널 벽인 셈이다. 세그먼트 부착 작업은 쉴드 TBM이 지난 바로 뒤에서 이루어진다. 세그먼트 하나의 무게가 3.5톤이나 되다 보니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작업. 이렉트라는 장비를 이용해 조각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맞춰 고정해준다. 1.5m 터널링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그먼트 수는 7개. 바닥에서부터 좌우로 붙여나간 세그먼트의 끝에는 키 세그먼트를 넣는다. 그리고 부착된 세그먼트와 터널 벽 사이에 회반죽을 넣어 고정하면 터널링 하나가 완성된다. 특별한 지지대 없이 세그먼트로 구조를 유지하는 TBM 터널. 그만큼 세그먼트 역할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공장. 이곳에서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의 구조물과 달리 지하의 터널은 엄청난 토압과 수압을 이겨내야 한다. 때문에 터널용 세그먼트는 단단한 철근 골조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력한 특수 콘크리트를 넣어 만든다.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히 굳힌 세그먼트들. 지하철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꼼꼼한 제작은 물론 마지막 품질 검사 역시 필수 과정이다. 그렇다면 완성된 세그먼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강도 차이는 얼마나 될까? 동일한 압력을 가했을 때 일반 콘크리트는 23톤에서 파괴된다. 반면 세그먼트는 2배가량 무거운 59톤에서 파괴된다.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세그먼트만이 합격점을 받는다. 고강도의 세그먼트로 마무리된 터널. 첨단 터널 기술은 보다 쾌적한 현장과 보다 안전한 지하철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전하게. 싱가포르 지하철은 전체 교통 운송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싱가포르 교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 쾌적한 지상 공간, 친환경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의 지하철은 지금도 연장선이 있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밤. 9.21 공구에서는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이다. 대규모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차량의 행렬은 막힘이 없다.
2008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낮에는 집안을 다지고 밤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작업이 반복되고 있다. 공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차선도 막지 말라는 싱가포르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싱가포르 4대 관광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차선을 줄일 수가 없고 또 수로를 유지해야 되고 또 향후에 우리가 건설될 지하 고속도로를 일부 시공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수로 이설 및 최종적으로서는 폭 20m에 길이 1.2km의 수로를 영구 이설하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하면서 현재 그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완전히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계속된 지하철 공사에도 운전자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비밀은 과학적인 도로 이설 계획, 트래픽 다이버전에 있다. 단 하나의 차선도 막지 않기 위해 이미 5번의 도로 이설을 시행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6년까지 최소 40번 이상 도로가 더 옮겨질 계획이다. 수많은 공법과 토목 기술자들의 땀이 흐른 뒤에 1.065km 마의 구간이 뚫리게 된다. 지상의 불편함을 담보로 하지 않는 지하공사. 2016년 9.1공구의 완공과 함께 싱가포르의 지상은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의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토목 기술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공사 환경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대심도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는 좋아졌지만 공사 여건 자체는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근데 뭐 그걸 결국은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도심 지하 공사가 피할 수 없는 적들. 물의 공격과 공간 부족. 싱가포르 도심 지하철 9.1공구는 지하철 건설 역사를 새로 쓰며 지하의 적들에 맞설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들한테는 불가능은 없다. 난공사 하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만 더 못할 공사는 없어요. 포화 상태에 다다른 도시는 지하로 향하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하철 토목공사. 그 안전과 발전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다.